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56세 평범한 주부였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비 며느리와 피자 먹으러 갔다가 10분 만에 파혼시킨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해시태그 운명의 피자집에서 여기 페퍼로니 피자 3판 주세요. 예비 며느리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을 건네며 돌아서던 종업원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너, 강유진 맞지? 그 3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 테이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죄송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종업원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종업원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왼쪽 눈가에 옅은 흉터가 있었고 앞머리로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이마에도 뭔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상처받은 사람 특유의 그러나 지금은 분노로 불타오르는 눈이었죠. 내가 너 얼굴을 잊을 줄 알았니? 종업원이 몸을 더 숙였습니다. 거의 우리 테이블에 엎드리다시피 하면서 소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널 잊겠어, 미선아? 너 학교에서 날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아들 태현이 그때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평소 침착한 아이인데 이때만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 사람 이름은 김소영입니다. 정말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태현은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종업원은 태현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 동정심 같은 게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피식 비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영? 소영이라고? 종업원이 그 이름을 반복할 때 일부러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름까지 바꿨나 보네. 강유진에서 김소영으로.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소영이 이번엔 정말로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확 들면서 말했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만하세요. 종업원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그럼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왜 나랑 눈을 못 마주쳐?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소영은 단 한 번도 종업원과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계속 시선을 피하면서 테이블 위 냅킨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과거의 이름이 불린 순간. 이름 바꾸면 내가 너 못 알아볼 줄 알았지? 내 과거가 이름 바꾼다고 지워질 줄 알았어. 종업원이 이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섞여 있었죠. 다. 소영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피자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종이 울린 것처럼 그 소리를 신호로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소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쓰러질 정도로 급하게 일어서면서 말했죠. 화장실 좀. 하지만 종업원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망가려고? 또 도망갈 거야? 그때처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절 계속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래, 경찰 불러. 나도 할 말 많아. 태현이 당황해서 소영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이게 무슨...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는데 울고 있는 건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 그냥 가요. 제발. 네가 날 망쳐놨어. 완전히 망쳐놨다고. 소영이 갑자기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종업원이 웃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듯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그래, 그게 너지, 강유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어머니의 직감.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정체를 밝혀야겠다고.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방금 본 그 차가운 눈빛, 그 능숙한 거짓말, 그 피해자 연기. 이 아이는 위험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밖에 나오자 소영이 급하게 말했죠. 어머님, 오해해요. 정말로 저 사람이 절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했고 손은 가방끈을 너무 세게 쥐어서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소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방금 그 사람이 강유진이라고 불렀는데. 소영이 움찔했습니다. 그건 그냥 동명이인가 봐요. 강유진이 흔한 이름이잖아요. 너 설마 개명했어? 순간 소영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현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소영이는 소영이에요. 태현아 잠깐만. 제가 소영을 다시 봤습니다. 저 사람은 또 누구야? 미선이라고 했지. 너희 어떤 사이니?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태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소영을 봤습니다.
소영아,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줘.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다툼이 있었을 뿐이에요. 왜 마?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다툼? 방금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 애가 과장하는 거예요. 원래 예민한 애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거짓말의 패턴. 평생을 사람 상대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모순을 놓칠 리 없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엔 부정하다가 그 다음은 축소하고 그 다음은 합리화하죠. 태연은 소영을 태우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천천히 걸어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떠오르는 신인 모델이었죠. 언론 인터뷰에선 항상 청순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차세대 모델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한 패션 매거진은 그 아이를 2024년 가장 주목받는 신인 모델 TOPO에 선정하기도 했죠. 기사에 실린 사진 속 소영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저도 처음 봤을 땐 감탄했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완벽한 연기의 뒷면. 막내 의상 스태프 수진이 쉬는 시간에 조심스럽게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고디바 초콜릿 상자를 들고 있었죠. 월급날 기념으로 큰맘 먹고 산 것이었습니다. 소영 씨, 이거 힘내시라고 준비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정말로 감동받은 것처럼. 어머, 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감동이야. 소영이 벌떡 일어나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스태프들이 미소를 지었죠. 언니 덕분에 내가 버틴다. 진짜. 언니가 최고야. 포토그래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정말 천사네요.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친절한 모델 오랜만이야. 소영이 초콜릿 상자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먹을게요. 언니가 준 거니까. 30분 후 수진이 화장실로 가던 중 복도 끝 쓰레기통 근처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소영이었죠. 소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품에 안고 있던 초콜릿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발로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넣었죠. 싸구려 스태프가 주제도 모르고 이딴 걸 누가 먹어? 소영이 손을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탐정을 통한 진실 추적.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갑자기 입에서 나온 말. 종로 3 가요. 생각해보니 예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탐정 사무소들이 있다는 걸. 택시 안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종로 탐정 사무소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경찰 출신 탐정 사무소라는 곳이 눈에 들어왔죠. 이 사람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탐정이 사진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불륜 관련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아들의 여자친구예요.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강유진이었을 것 같고 학교 폭력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소영 씨는 2019년 3월에 개명한 것이 맞습니다. 원래 이름은 강유진이었고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였구나. 그리고 중학교 때 학교 폭력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처벌 기록은 없고 학교 내부 차원에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전학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모님 관련인데요. 강유진 씨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소영이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피해자와의 만남. 다음 날 저는 피해자 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왼쪽 눈가의 흉터,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무엇보다 구부정한 어깨. 오랜 시간 무언가에 짓눌려 살아온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강유진이 전학 왔거든요. 미선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되게 밝고 친근했어요. 금방 인기 많아졌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죠. 저랑도 친했어요.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2학년 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책상에 낙서하기, 신발 숨기기, 급식 먹을 때 일부러 국 엎지르기. 그런데 점점 심해졌죠.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겨울이었어요. 유진이가 저를 화장실에 가뒀어요. 3층 구석 화장실이었는데 거의 안 쓰는 곳이었거든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변기물에 머리를.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이후로 물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지금도 샤워할 때 눈을 못 감아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마이너스. 해시태그 언론 공개와 정의 실현. 결국 저는 기자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유명 모델 K. S 학창시절 악질 학폭 가해자였다. 기사가 나가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다 진짜. 저 맑은 얼굴 뒤에 이런 과거가. 오전 10시 소영의 광고들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시 30분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났어요. 만족하세요? 이게 원하시던 거였나요? 점심시간 미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후련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잘 잤어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아들의 각성. 그날 밤 태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나 봐요. 태연아. 소영이가 울면서 변명했는데 이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든 게 가짜였어요. 태연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진짜 너무 미안해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진짜 강한 사람. 1년 후 미선 씨의 베이커리 오픈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아니에요. 미선 씨가 해낸 거예요. 가게 이름은 새벽 베이커리였습니다. 왜 새벽 베이커리예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해가 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미선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밝은 사람으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소영은 무너졌지만 미선은 일어섰습니다. 그게 진짜 결말이었죠. 마이너스. 해시태그 마지막 교훈. 여러분, 사람의 진짜 얼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첫째,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둘째, 가족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넷째, 과거를 숨기는 사람은 현재도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늦게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때로는 한 조각의 피자가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